자, 다음 지난 시간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 지난 시간에 그 스타벅스 예를 들면서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그 성장 전략이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매장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료 관광에서도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기업적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피부 미용에 관련된 브랜드를 구축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늙힐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한국 법에서는 그 의료법에서 얘기할 때는 의사 하나가 한 개의 매장만 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장이라는 표현보다 한 개의 병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의료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 매장을 많이 늘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어떠한 기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의료 관광에서는 이러한 것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의료 광고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료라는 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특수한 분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병원을, 내가 의사인데 한 개의 프랜차이즈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료인이 투입되지 않는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스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료법을 좀 했었는데 좀 더 많이 할 걸 좀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그걸 더 했다가는 아마 이 수업을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러고 할 것 같아 갖고 조금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number of daily customer per store라고 돼서 고객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 수가 일일 평균 뭐 500명 선에서 2020년,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750명, 250인 이상 스토어 하나당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마시던 사람보다 커피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토어가 늘어나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number of daily customer per store가 줄어들어야지 정상이 아닐까요? 왜냐면 시장을 쪼개먹는 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스토어가 늘어나면서 무엇을 또 같이 창조하는 거예요? 수요 자체를 또 같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더 자주 커피를 마시고, 혹은 다른 데서 커피를 마셨던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게 또 끌고 올 수도 있고, 커피 이외의 상품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고객 수가 일일 평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타벅스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갖고 의료관광도 어떠한 웰리스 투어리즘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수요를 창출해낼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처럼 이런 식으로 매장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 데일리 커스터머가 방문하는, 매일매일 방문하는 수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커피 수요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커졌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스파 시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의료 관광에서도 이게 늘어나다 보면은 옛날에는 소수만 가던 스파가 훨씬 더 대중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수요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온다는 것 때문에 이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고, 다음에는 스타벅스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식 경영도 있으니까 뉴 리테일 채널이라 해서 리테일 채널, 그러니까 커피를 판매하는 거를 리테일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뭐 얘기했을 때 제 기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그럴 때 리테일이라는 것 자체에 새로운 리테일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채널이 뭐예요? 직영점에서 파는 커피였었죠. 그게 유일한 리테일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이 리테일 채널이에요. 그 스타벅스에. 그런데 이 리테일 채널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새로운 리테일 채널을 계속
유통 채널을, 그러니까 판매하는 채널을, 유통이 아니죠, 판매 채널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스타벅스는 가게에서 파는 게 원래의 전통적 리테일 채널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늘렸느냐? 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은 팝업 스토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굳이 정식 매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팝업 매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에서 팝업 매장, 정식 매장이 아닌 데서 팝업으로 들어간다든지. 자, 그렇다면은 웰리스 투어리즘 자체도 여러분들이 한계 자체를 너무 웰리스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어떠한 무엇인가 자연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한계를 벗으라 그랬었잖아요. 어차피 메디컬 투어리즘으로만 접근한다면은 너무 많은 한계 때문에 비의료인들은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웰리스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고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오직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헬스 투어리즘은 아니라 그랬었죠.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영역이 있어요. 사이콜로지컬한 거 아니면 스피리추얼한 거에서 우리 건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테일 채널, 우리가 굳이 어느 병원에서 한 군데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한다면 이 리테일 채널을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료 관광에 관련된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 갖고 어느 곳에 가 갖고 코리안 뷰티 앤 코리안 뷰티 앤 스파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이 꼭 정식 어떠한 매장에만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의료적인 시술이 들어가면은 의료기관에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거고, 그 의료법이나 의료의 특이성에 강조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닌 것이다 치면은 공항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팝업 스토어처럼 한국에 대한 이거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라는 거. 피부 미용을 매일 받아야 된다. 피부 미용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 이거를 만약에 계속 상품으로 강조했다고 칩시다. 그 브랜드가 계속 간단한 팩과 간단한 한 거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케팅이나 이런 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채널을 다양화시키는 것은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상품, 어떠한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혹은 스타벅스에서 이 팝업 스토어가 어디에? 공항에도 들어와 있죠. 공항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마트 아니면은 뭐 다른 매장 안에도 들어가 있고 공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요? 호텔 안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호텔 안에도. 자, 호텔에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F&B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호텔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호텔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 갖고는 F&B 서비스가 제일 크죠. 5성 호텔과 4성 호텔을 나누는 데 있어 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콘시어저나 이런 서비스 자체가 24시간이면 5성이고 뭐 12시간이면 4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스토랑은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데서 자체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보다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소호텔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커피가 들어오는으로도 동시에 그 호텔 자체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건물주들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이 친구들은 또 나름 유리하게 계약을 해요.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을 안 해요. 매출액의 몇 프로 주는 걸로 합니다. 그럼 장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월세 내요. 그래도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모시려고 하죠.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자, 의료관광에서도 어떨까요? 의료관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의 고정된 리테일 채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인이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지만 의료인이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리테일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는 잘못 오해를 해갖고 또 뭐 피부과를 저기 어디야 공항에다가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팝업 스토어식으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허가가 나질 않아요. 근데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품목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소에 무엇인가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 커피를 마셔야 되는 장소에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부 미용 업체를 하는 코리안 뷰티에 관련된 의료 관광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료 관광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굳이 이것이 강남, 청담동 이런 데 당연히 플렉십 스토어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리테일 채널들이 더 다양하게 뿌려갖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더 쉽게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린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리테일 채널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스타벅스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카톡으로 서로 보내고 하고 구직 매장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샵까지 활용하는 뭐 이런 방식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들은 무엇인가 시장을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뉴 리테일링, 그러니까 판매처 자체를 다양화시키고 또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뭐냐면 서비스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시 서비스의 한정성이 있죠.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소멸성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 네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만질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무형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질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극복을 하는 게 하나의 기법이라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의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제품화되어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병과 아이스크림과 이렇게 유통이 돼서 나오는 제품까지 손을 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에요. 의료관광도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게 나왔어요. 우리 의료 관련된 것 중에서 얼굴에 마스크팩 같은 건데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 철로만 이렇게 LG에서 나온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마스크 있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품을 등장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굉장히 이름이 난 기업이죠. 자, 이름이 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무엇에는 그 노하우가 없냐면은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조 및 유통에는 노하우가 없어요. 대량 생산 및 유통에는 노하우가 없단 말이야.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기업을 하나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했었던 인테그레이션에 관련된 거나 혹은 다각화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합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스타벅스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은 파트너십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인수합병보다 훨씬 돈이 덜 들고 위험성도 나누고, 그래서 누구랑 해요? 펩시하고 브레이어 아이스크림하고 해요. 그러면 펩시나 브레이어 같은 경우는 커피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만 뭐예요? 브레이어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펩시는 무엇인가 제품을 생산을 해서 유통하는 것에서는 탁월한 그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윈윈 전략을 쓰는 거예요. 대신 펩시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탄산음료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커피라는 걸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으니까 같이 코업을 하는 거죠.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료관광도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맨날 했었던 의료관광이 아니라 현재는 기업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처럼 의료관광 기업들도 요새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이 맺고 있냐 그러면은, 자, 의료관광, 피부과를 예를 듭시다. 자, 피부과 기업에서 쉽게 하면은 지금 그 차인박 피부과인가 있죠. 차인박 피부과인가? 차인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명한 피부과가 있잖아요. 그 피부과에서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냐 그러면은, 이제 피부과니까 미용하고 다 연결되니까 메이크업 기업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추세예요.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남자 두 명,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하고 이렇게 안경 쓴 남자분 해갖고 이렇게 화장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한 분 이렇게 단발머리 갖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쪽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예요? 피부과 하나로 제품을 늘려가는 전략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확장이죠. 다각화죠. 그래서 같이 묶을 수 있는 코리안 뷰티 계열로 해갖고
저기 메이크업 기업하고 손을 같이 잡고 화장품 기업과 손을 같이 잡아서 하나의 파트너십을 이용하는 추세로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벌써 과거형이죠. 변했었고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은 뭐까지 하냐면은 스타일러들까지 붙어요. 그래서 피부과 플러스 메이크업 그리고 옷 사는 거 이런 스타일러들까지 붙어갖고 그런 식의 하나의 통합된 상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걸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 전략을 쓴다. 의료관광에서도 이런 파트너십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당연히 병원들끼리 묶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가 같이 하나 묶고 거기다가 메이크업, 거기다가 그 옷에 관련된 스타일링에 관련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해요. 어디까지 묶여서 진행되냐면은 매너 교육까지 묶어서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파트너십이 돼서 의료관광에서 이 뷰티 쪽은 아이 뷰티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그냥 몰고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트렌드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자, 다음에 스토어 컨셉이라 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카페 스타벅스라는 것 자체를 뭐 허클베리, 뭐 팬케이크 그래갖고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명한 제품하고 또 같이 코어를 해서 그 스토어가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계속 벗어나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원래는 세르케디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려는데 이걸 안 하고 뭘로 했냐면 R이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죠, 스타벅스가. 그래서 별 그려지고 쭉 줄쳐지고 R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스토어 컨셉 자체도 기존의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만들면서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지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그러니까 백다방하고 스타벅스는 완전히 다른, 같은 커피를 팔지만 완전히 다른 기업이죠. 백다방은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파는 기업이고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를 파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 측면에다 초점을 많이 두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은 이 뷰티 산업이나 아니면 한국의 의료 관광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하는 행위를 파는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를 파는 것이냐, 아니면 스타벅스가 커피 문화라는 혁신을 갖고 왔듯이 대한민국, 한국의 미라는 한국 대한민국의 미 K-뷰티라는 것으로 무엇인가 혁신을 이루어서 파는 것이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스토어 컨셉들도 잡혀가고 있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의료관광 기업들이 변해야 되는지를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From Little Beans, Big Things Grew 이렇게 되었고, 처음에 71년도에 뭐를 했어요? Selling coffee beans in Seattle's 파이크 플라이스 마켓에서 뭘 팔았대요? 커피 빈을 팔았대요. 그래서 얘네 보면 커피, 티, 스파이시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결국은 수입하는 무엇인가 물건을 수입해서 팔던 기업이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 그래서 핸드크래프티드 에스프레소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로고가 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인가 유통기업이었다면 이때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고, 이때는 뭐로 변하면은 we become a publicly traded company. 이때 92년도에 뭐야?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스타벅스 앤 커피를 빼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커피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이라 했을 때 너무 의료에 대한 그 행위 자체에만 묶일 필요는 없어요. 쉽게 해서 커피를 판다. 그래서 커피 파는 행위에만 묶이면 스타벅스는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 두 단계로 넘어올 수가 없겠죠.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이런 거야. 계속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전체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한정된 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이라는 게 아주 튼튼하게 막고 있고 국내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환자가 아니더라도 뷰티나 아니면 웰니스나 개념으로 의료관광의 헬스 투어리즘, 보건관광의 개념으로 묶어봤을 때는 그 뒷부분들도 어떻게 돼요? 그 의료인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에 관련된 마케팅이 단순하게 한국이 의료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뭐 싱가포르보다 뭐 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주 그 1980년대식 마케팅이나 아니면 80년도식 그 경영기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외식경이 와도 가장 앞에 나가고 있는 기업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응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한국이란 그걸 하려면 뭐가 일단 뒷받침돼야 돼요. 안 되는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죠.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의료인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의료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그거를 제외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허황된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의료관광이라는 걸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고 그 한도로 그냥 모든 걸 줄일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마케팅 인바이러먼트에서 뭐 마케팅에 관련된 그 환경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환경에 관련된 얘기인데 의료관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마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그냥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여러분들 마크로 아시죠? 마크로는 거시고 마이크로는 미시예요. 그럼 이건 미시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케팅에서의 미시 환경은 뭐냐? 회사에 관련된 거예요. 의료관광 기업에 관련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마켓 채널 폼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커스터머 마켓, 뭐 컴피티터스, 뭐 퍼블릭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퍼블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시민단체든지 이런 것들을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컴피티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커스터머 마켓이라는 것들도 아실 테고, 소비자가 사는 시장이고, 마켓 채널 폼이라는 것도 아실 테고. 자, 이렇게 되고, 마크로라는 거는 더 큰 사회문화적인 거죠. 사회문화적인 거. 그래서 데모그래픽 팩터라 해서 인구 통계학적이라고요. 데모그래픽은 인구 통계학이라고 보통을 얘기해요. 줄여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나라의 뭐 평균 연령, 뭐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성별, 나이, 소득, 뭐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데모그래픽 팩터라고 해요. 이런 거를 마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자, 거시적 환경이죠. 자, 그리고 이코노믹, 경제적인 상황, 내추럴, 그런 어떤 그 자연 환경적인 상황, 테크놀로지컬한 상황, 폴리티컬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에 관련된 게 이제 마크로고, 자,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의료관광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컴퍼니스 인터럴 인바이러먼트에서 기업에 있어 갖고의 그러면은 내부적인 환경은 무엇이 있느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관광을 했을 때 어떠한 의료관광 펌을, 기업을 운영을 한다, 아니면 마케팅 기법을 세운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뷰티, K-뷰티에 관련된 기업에서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의료관광을 배우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성공적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했을 때 이겁니다. 첫 번째가 톱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내부 조건에서 첫 번째 탑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쉽게 해서 오너란 표현보다 대주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탑 매니지먼트, 사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장이 만약에 재벌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 이거에 마치 이성적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는 이 탑 매니지먼트의 영향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적인 거, 파이낸스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R&D, 리서치 앤 디자인이 있고, 어카운팅, 회계적인 면모가 있고, 그리고 매니팩처링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퍼케이징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부 환경을 회사의 내부 환경 분석을 하겠죠. 우리 회사의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톱 매니지먼트부터 해갖고 우리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있는 금융 자원, 뭐 무형 자원, 인적 자원, 유형 자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여. 그러면 의료관광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걸 확인을 해야죠. 예.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예.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것이지 이제 내부 환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